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네? 학원을 못 다니네만 알아도 그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사네? 어디 사네 뿐만이 아니라 네. 학원을 어디 다니네. 왜냐면 대치동에서 빅3를 다니느냐 아니냐, 빅3를 가는 거는 이미 레벨 테스트 시험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는 애야. 아, 대치동 빅3라는 게 있어요? 빅3라고 있어요. 영어 네. 학원이 빅3가 거기는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굉장히 영어 잘하는 애들이 가요. 네. 그러니까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프랩이라고 또 영어 학원이 또 존재를 해요. 그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이 또 있는 거죠. 요런 상황으로까지 많이 달라져서 네. 이게 저희가 어느 지역이 있고 어느 학원을 다닌다 하면 알아볼 수 있는 트랙이 너무 많으니까 네. 더 부모님들이 더 경쟁의식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지금 어디 학원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의 교육열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누군가보다 경쟁을 더 잘 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위에 있기 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요즘에 학원에서는 바로바로 대략적인 얘의 학습 성과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의 끝판왕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이죠. 만약에 뭐 내가 학원을 구린데 네. 다녀도 나중에 보면 대학을 서울대 가면 끝인 거 아니에요? 끝인 거죠.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은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지금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없어요. 아, 학교 시험 안 봐요? 학교에서 시험 안 봐요, 피디님. 그런 아, 시대가 진짜요? 아니야. 월말고사, 그런 기말고사 시대가 안 아니에요. 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사립은 있어요. 근데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일제고사가 폐지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불안한 거야. 얘네들은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낳는데 얘네들을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잘하고 확인하고 있나? 싶잖아요. 얘 모르는구나. 근데 공립초등학교에서는 그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고스란히 학원에 맡기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바로바로 단원 평가, 레벨 테스트, 그리고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 성적까지 알 수 있으니 아, 학원에서 모의고사 전국 단위로 봐요? 전국 단위로 보는 학원도 있어요. 그렇게 큰 규모. 프랜차이즈 큰 규모는 얘가 몇 등 하는지까지도 아주 라이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더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 거죠. 중학교는 성적이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예요. 수험이한 게 그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A를 받더라도 내가 진짜 잘하는 A인지, 왜냐면 퍼주게 하잖아요. 학교마다. 성적을 한 30-40%를 A로 주기 때문에 A를 받았다고 얘가 정말 잘하는 A인지를 부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만 놓고 봐서. 그래서 여기저기 간극이 있어요. 동상이몽들이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는 지금 시험이 없으니까 2학년, 3학년 때 어느 정도 잘 나왔어. A래 다. 와, 얘 되게 잘하네. 고등학교 뭘 보낼까 생각하다가 일반고를 만약에 보냈어요. 근데 일반고에 갔을 때 첫 시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서는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등급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1등급을 못 받으면 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절대평가가 30-40%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등급이 아주 철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원래 나왔던 것처럼. 네네. 저희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0-40% 안에서 이게 환산이 되니까 이게 1등급이지 2등급이지 3등급이지 그때 라이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많은 영재들은 고등학교 때 왜 씨가 마를까?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전까지는 그 점수가 아주 뭉뚱그려서 나오거나 정확하게 안 나오거나 테스트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원해도 어떤 다른 애들이랑 학력으로 경쟁을 붙어볼 만한 그게 없구나. 지금 학교에서는 없어요. 아, 학교에서는 없구나.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일제고사가 있으면 거기서 학교는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뛰어놀고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점수로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게 맞아?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목표 때문에 일제고사가 꽤나 없어진 지 됐고요. 그런데 아직 입시체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럼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와, 신기한 이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노려서
더 점수를 아주 잘 평가를 객관적인 지표대로 얘는 등급으로 따졌을 땐 몇 등급입니다까지 알려주는 초등학교의 학원들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이 소위 말하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강남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저쪽 지역에서 과연 진짜 잘하나? 왜냐면 학교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모수가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한번 비벼봐도 되나?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동도 하고. 얘가 우리 동네에선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강남에서 먹힐 수준인가? 네,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알게 되면 너무 늦으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왜냐하면 되는 거죠. 고등학교 되면 전국 단위에서 성적이 대학이 계속 정해지니까 나와요. 전국 단위 성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강남에서 잘하면 전국에서 먹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남을 가보는 거구나. 네. 와. 그리고 대치동도 일부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왜냐면 전국 단위 정보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에 지방에서 뭐 대구 수성고나 지방에서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오는 친구도 있어요. 성적 한번 자기 봐보려고. 레벨 테스트를 보려고. 시험을 한번 봐보려고. 그런 환경까지도 지금 조성이 돼 있죠. 그 환경 때문에 여기에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하고 막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배정을 잘 받으려고 뭐 학교를 어쨌든 지금 뺑뺑이로 지역에서는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입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동 자체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인프라도 중요해서 학교 끝나고 왔었을 때 어딜 보낼 수 있는 선택지도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는 수요가 더 는 것 같아요. 학교만 다니기 모든 위해서는 가족이 아니고. 네. 다. 모든 가족이. 거기로. 네.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치동이나 네, 도곡동이나 네, 이런 데로 네, 가는 게. 네네. 잠실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잠실도 그런 거. 그럼요. 잠실도 교육력 엄청 높죠. 높구나. 다시 깨달으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애를 안 시키니까. 야구 트랙이시니까. 네, 저희 애는 그냥, 네. 네, 지금은 행복하게 학교 있어요. 끝나고 나서의 과정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단순히 그냥 학교만 다니려고 뭐 어딜 뭐 호적에 넣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 진짜 옛날 얘기구나. 학교만 다니고 끝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좋은 학원 여기에 많기 때문에. 네, 또. 잠실은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인프라가 조성될 확률도 높으니 지금은 뭐 이런 지역에 많이 학원들이 사교육 인프라가 셋업이 돼 있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것도 만들면 어때? 그러면 잘 되잖아요. 그럼 또 옆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예.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여전히 그게 상품이 여전히. 있구나. 예. 그래서 여기에 교육 고관여층 네. 그런 분들이 비싼 동네로 이사하는 이유는 뭐 초등학교 배정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우리 애가 동네 어디 보냈는데 거기서 1등해. 그러면은 야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자. 도대회 나가보자.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으로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학원을 보낼 때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잘하는 애 옆에 피어 그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잘하는 애가 있는 학원을 보내는 거죠. 왜? 비슷해질까봐 우리 아이도.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많은 동네에 좀 찾아가고 싶은 거죠. 경쟁도 한번 해보고 물도 그 친구들한테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자괴감이 들 텐데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렇게 좀 교육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교육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냐면 입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교육에 대한 그냥 인식은 요즘에 뭐 운동회를 안 해? 그런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고. 뜨뜨뜨. 이 정도 레벨인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들 아니에요? 지금 20, 30대들, 저희 이제 30대 남자분들 많거든요, 이제. 많죠. 아빠들 채널 다 많이 이 정도 보시고.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엄마는 또 많이 알고 그렇지 네. 않으면 또 여기서 또 싸운다? 거기서 그러죠. 아니, 애가 인성이 중요하지, 지금 뭐.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네. 또 그거를 하려면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또 벌어야 그래서 되죠.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지금 따져보면 제가 10여 년을 교육 쪽에 있고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중에서는
친구들은 여유로운 친구들 뭐 다양하게 만났는데 취재 현장에서 느낀 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의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부자들의 교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자들 교육이 달라요? 부자들의 교육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표를 써요. 교육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표를 쓴다는 의미가 1년 전, 2년 전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을 아예 예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준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먼저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이다. 중학교 때의 변화까지 알아볼 수 있는 이분들은 그런 노력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 제 유튜브가 저는 6년 전에 교육 채널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교육 정보의 격차가 아주 심하니까 또 코로나 때 엄마들이 너무 고민하고 아빠들이 너무 고민해서 얘네들한테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한테 교육 정보를 알려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 격차가 있는데 그 지방이라든지 교육 정보가 없는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치동 분들이에요. 더 보는 거죠. 이게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 있는데 확인하려고 미리 준비하려고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다양한 부분으로 대안책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간표가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교육은 좀 사치제가 돼버렸네. 아, 그렇게 표현을 사치제요. 교육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치제가 돼버린. 네. 부동산이 사치제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규제도 없고 뭐 그냥 그러던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전세 살고 이러던 시절에는 그런 거예요. 집을 알아본다 하면 물이 잘 나오는지 알아보고 주차장이 좋은지 뭐 엘리베이터가 연결됐는지 집을 알아본다라는 개념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집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알아봐야 되는 법률들이 거의 막 이만큼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것만큼 교육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클리어가 안 되면 그걸 제끼고 내가 이 교육이라는 거에다가 시간을 투여할 만한 일명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면 지금 당장 내 먹고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알아볼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많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계속 바뀌죠.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유는 있거든요. 교육이 바뀌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해외 사례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해요. 해외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뽑는다 하는 것을 1, 2년 후에 들여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입학사정관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기부로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고 또 사회의 트렌드를 봅니다. 인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요구가 있네. 이걸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요구도 수용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우리가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기억나세요? 수능장에서 선생님이 그냥 나눠주는 대로 문제 그대로 받아서 풀고 OMR을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애들이 선택해서 봐요, 과목을.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문이과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을 보고 이과는 과탐을 보잖아요. 이런 트랙을 있다면 지금은 근데 지금 사회를 보니까 문이과 융합시대인데 이렇게 나누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래서 개편이 최근에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해외의 트렌드를 반영하거든요. 그런 의미까지 있으니까 입시가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원활하게 여유가 있어야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쫓아가죠. 쫓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했는데 아니야. 제가 자산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학원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행착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했었을 때 학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혹시 1, 2년 후에 내가 선택지가 좁아질까 봐 미리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여유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하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보내죠. 어디든 많이 보내는데 그 학원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고 자산가들은 학원을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학원이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원을 보내고 격차가 나네. 학원을 보내고 이분들은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있어? 다른 부분이 뭐 없어? 이 부분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없어? 이게 맞아? 얘 과정 잘하고 있어? 피드백 주세요. 이걸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고 더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의 엄마들의 모임, 뭐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 쪽에 고관여된 이런 강남맘들의 모임 이런 데를 가면 와 저렇게까지 검증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꽤나 많이 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을 때도 많이 깨달았던 게 아주 가끔가다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가 특별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전화가요? 재벌. 재벌에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요. 이유가 제가 어떤 기사를 쓴 거에 따님이 거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집에. 여기 진짜 그러냐고. 검증을 하는 거죠. 저한테. 왜냐, 이 널려있는 정보만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검증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게끔 미리 준비하는 시간표가 다르고요. 시행착오가 되도록 줄이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제 영상을 거의 저는 진짜 정말 하나 올릴 때도 팩트 다 조사해서 올리거든요. 왜냐면 조선일보 한 땀, 기자 출신이시니까 한 땀 한 땀 수준으로 올리니까 이걸 마치 바이블처럼 보고 정리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좀 달라요. 이게 학원으로만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 집에 초대받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거실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도 찔리는데 서재로 꾸며져 있고 집에서 부모님들도 유튜브 보고 싶겠죠. 릴스 보고 싶겠죠. 근데 참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입시가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예전의 감각으로만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이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경제력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입시를 어느 정도 알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자산가들만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 사교육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정말 제 교육대 기자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만 봐도 이걸 알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거를 우리만 고민할까요? 교육부도 고민하고 학교도 고민하고 대학도 고민하고 고등학교도 고민을 하고 있어. 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괜찮은 인재를 뽑기를 다들 바라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아주 달라진 현상이 입학처, 대학교마다 입학처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뽑을래만 올렸어요. 입학 정보. 입학처에서. 근데 요즘에는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요. 작년에는 어떤 친구들이 합격했고, 일반고는 몇 명, 누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합격세 인터뷰 수록까지 담고, 그리고 심지어 모의 면접 문제, 모의 논술 문제 정답까지 알려줘요. 근데 대부분 안 봐요. 그 부분만 보시더라도 내가 대략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리고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입학처 홈페이지 아주 친절하게 돼 있고 대학교도 요즘에 고민이 많거든요. 점수 맞춰서 온 친구들은 점수 맞춰서 나가서 재수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우리 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잡아두려고 아주 친절하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주고 있거든요. 비단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요. 예전에는 과학고 영재학교, 꿈의 학교죠. 이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에서의 그 기출 문제는 금기시 됐어요. 안 알려줘. 어디서 알아야 돼? 학원에서. 학원에서 족보 막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주고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알려줘요. 홈페이지에 있어요. 홈페이지 가보면. 이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대부분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수능이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냐면요. 달라진 것도 몰랐어요.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 수능이 바뀌었어요. 2028부터 바뀌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주 싹 바뀌어서 아 양심이 있으니까 교육부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바뀔 거야 해서 예시 문항들을 알려줬어요. 홈페이지에 걸어놨어. 근데 다운로드 수가 아무도 관심. 혹시 고교학점제 들어보셨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들어봤겠어요? 아니, 설명해드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되게 몰라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라도 아까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여기 교탁이 있고 여기가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게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수업 때 선생님이 바뀌시는 건 바뀌시더라도 다 정해놓고 니네들은 그냥 그 수업을 들어. 그러니까 시간표에 대해서 비슷하게 다 듣죠. 똑같은 친구들이. 근데 이제는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따는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바뀐 거예요. 내가 수업을 신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애들이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이제 나라도 아는 거죠. 정부도 아는 거예요. 애들이 수업 때 너무 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덜 자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선택권을 줘볼까? 얘네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선택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러 공통과정을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는데 모르면 엄마가 이렇게 바뀐 거를 모르니까 엄마 모르잖아. 이런 대화가 너무 많은 거죠, 집마다. 이렇게 뭘 선택했었을 때 이 압박이 애들한테 얼마나 큰지 부모도 이해했을 때 한마디라도 다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가 맞아. 생겼다. 애들이 선택한다. 네. 그것이 무슨 의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느낀 건. 제가 그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시가율 90%까지 올린다. 갑자기? 예를 들면, 그럼 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 있죠. 예. 이게 세금이 이렇게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너무 무섭다, 알수록.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 등급, 애들이 드라이하게 점수가 나온다고, 등급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하려고 봤는데, 예를 들면 전교 7등이야. 근데 그 과목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전교 1등부터 6등이 듣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전략적으로.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이라도 애들이 선택해본 경험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시 닥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라고 하니 얘네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부모가 알아. 그럼 한마디라도 잔소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몰라. 그럼 야, 네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한 네. 거지. 근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어. 맞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만약에 학원을 보냈어. 이 학원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환상은 버려야 돼요. 우리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물건을 사서 이거에 대한 리뷰는 하는데 학원은 리뷰 안 하거든요. 학원도 리뷰를 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3개월을 다녔어요. 그럼 얘가 정말 하고 있는지 그냥 돌봄으로 보내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학원은 다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학원을 보냈으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얘가 성적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장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받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리뷰 뭐 하나 사고서는 이게 맞는지 이게 우리 집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왜냐면 학원은 예쁜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학원을 보내고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알아서 해주겠거니는 없어요. 그런 건 없구나.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다니고 이렇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분들도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개발도. 왜 우리는 검증을 안 해? 검증을 해야죠. 초등학교 때는 학원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된다. 초등학교 때 학원 안 보내면요? 학원 안 보내면 방과후는 돌릴 수 있잖아요. 방과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방과후라도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교육의 인프라가 단순히 학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사교육도 많이 달라졌어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못 듣는 거 아니고 그리고 제일 뭐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현우진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강의를 우리 못 듣느냐 다 들을 수 있어요. 패스만 끊으면. 이 정도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방이라서 보낼 데가 없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창이 있으니 그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알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 두려움을 좀 내려놓되 보냈으면 체크는 해보자.
그래야지 그 시간에서의 로스를 줄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네네. 알아보는데 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써야 될까요? 일주일이요? 아니,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저는 약간 너무 집착적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스탠다드다. 네네네. 그래도 뭐 주에 한 3시간 정도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알아보자. 네.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주에 1시간만? 요즘에 그러니까. 아시죠? 유튜브 압축하잖아요. 유튜버만 보도 충분히. 주 1회. 주 내가 1회, 숙제하듯이. 1시간. 숙제하듯이 주 1회만 본다. 네. 애들 교육대기자 TV 숙제시키고. 본다.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육대기자 TV에도 컨텐츠 많잖아요. 네, 근데 정주행해야 그런 돼요. 광고도 많잖아요. 스크립. 아니, 저 광고 스킵만 넣을게요. 협찬으로 나온 분들 말고. 그러니까 진짜 정보를. 너무 참신하다, 질문이. 진짜 정보를 네.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는 오래 해오셨으니까 네네네네. 거기서 진짜 정보를 골라서 보려면 어떤 거를 정주행을 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네. 그런 양심에 걸리는 거는 안 올리긴 했는데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출연을 네.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정주행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예전 영상이 더 좋습니다. 아시죠? 예전 처음에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예, 초반 영상을 아. 놓치지 마라. 제가 이제 하반기 때부터 네. 개편을 약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네. 예전에 교육정보 이렇게 막 주는 부분, 네. 이제 쏟아 부은 부분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효율적으로 네. 정해줘. 이것만 알게끔 정해줘. 정해줘. 그걸 이게 너무 원해요. 좋다. 그게 DM으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돼? 강연을 많이 하면 강연을 네. 막 하고 이제 그럼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오면 DM이 쌓여 있어요. 5개, 10개. 그래서 뭐 보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이제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로 바뀐 것 같아서 정하려고. 정해야 돼요. 정해서 일단은 알려줘야 되겠다. 뭐냐면 이런 거 재벌들도 이걸 보니까 대치동에서도 보고 네. 일단 정주행을 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6년인데 네. 거의 한 21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네, 그러니까 26년 버전의 어떤 정리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컨텐츠 중에? 몇 개를 봐야 되겠네요. 같이 봐야 돼. 아. 추천 올릴게요. 제가 네. 이걸 기회로 이것만 보셔도 된다. 네. 몇 개를 묶어놔야 돼. 진짜 큐레이션이 너무 중요시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근데 교육은 진짜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다. 부모님들도 누구나 양질의 정보들이 지금 많이 널려져 있다. 그걸 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조금 체크해보는 정도는 필요하다. 그 정도로 이제 불안을 더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선택하더라도 지금 너무 불안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바뀌는 건 사실이니까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압축해 볼게요. 정보는 필요한 시대는 맞습니다.